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제가 오랫동안 자동차 영업 현장에서 몸담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전국에 계신 카마스터 분들과 그리고 전기차를 구매하기 위한 고객님들의 합리적인 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경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설치된 현대차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인 이 핏인데요. 200km급과 350km급으로 충전료는 450원대로 기존의 환경부의 50kW급이 297원, 100kW급이 309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비싼 편이지만 편리하고 빠른 충전을 도모할 수 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수소차 충전소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이오닉5 EV6 GV60을 중심으로 전기차 구매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고요. 둘째는 전기차 사륜구동과 내연기관 사륜구동과의 차이점. 셋째는 전기차 감속기의 한계와 2단 변속기. 넷째, 전기차 구동모터의 발전 과정인데요. 전기차 구동모터의 최근 흐름과 추세에 대해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터의 진화. 과연 테슬라 모터는 어떻게 혁신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기차 구매 포인트 재원 비교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가격대와 사양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이오닉 5인 경우에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AWD 사륜구동, 컴포트 패키지, 컨비네이션 패키지, 프레스티지 초이스 이렇게 해서 5,590만원이고요. EV6 에어 역시 AWD, 컨비네이션 패키지, 하이테크, 컴포트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포함해서 5,810만원. GV60 스탠다드인 경우에 AWD, 드라이빙 패키지 1, 컨비네이션 패키지 포함해서 6,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새 차종 공이 V12 젠더가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2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사양으로 제외했습니다. V12 젠더는 고전압 배터리에 전기를 외부로 인출해서 커피 포트라든가 헤어 드라이기, 전기밥솥 등 전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커넥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교류 220V이고 V12 소비 전력이 최대 3600W이니까 위에 세 가지 전기 제품 중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만약에 세 가지 모두 사용하면 과부하 경고가 뜰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전기밥솥의 소비 전력이 각각 1400에서 1800W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오닉5 익스클루시브인 경우 1회 충전에 390km 주행하는 데 반해 한 단계 유예 트림인 프레스티지인 경우 370km를 주행합니다. 그럼 프레스티지 사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단면폭 255mm, 편평비 45%, 휠 사이즈 20인치, 중량도 2060kg으로 30kg 더 무겁습니다. 사양으로는 천연가죽,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속도로 주행보조 2. 이것은 차로 변경 시에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일종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 축방 충돌 방지 보조, 앰비언트 무드램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역시 옵션입니다. 이러한 사양들이 꼭 필요하다면 주행거리 20km를 양보하고 프레스티지로 가야 하겠죠. 타이어 힐 사이즈도 한번 볼까요? 프레스티지 단면폭 255mm, 편평비 45%, 휠 사이즈 20인치일 때 타이어 둘레 2.32m, 타이어 외축지름 737.5mm, 타이어 단면 높이 114.7mm, 익스클루시브인 경우 단면폭 235mm, 편평비 55%, 휠 사이즈 19인치일 때
타이어 둘레 2.33m, 타이어 외축지름 742.0mm, 타이어 단면 높이 129.2mm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측정해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20인치 휠이 19인치 휠에 비해 타이어 둘레와 외축지름 그리고 단면폭, 높이 모두 다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면폭과 편편비는 접지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타이어 외축 지름은 주행 속도 또는 최고 속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단계 인접인 경우에 타이어 외축 지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고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휠 사이즈를 선호하는 것은 단면폭의 변화를 통해 접지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죠. 편편비는 타이어 단면 높이를 단면폭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한 거죠. 여기서 편편비와 접지력은 반비례합니다. 편편비가 작으면 접지력이 커져서 코너링 시의 안정감이 뛰어나고 스포츠 주행에 유리합니다. 승차감은 다소 떨어지는데 이것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얇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타이어 높이가 낮기 때문이죠. 또 접지력과 내구성도 반비례하는데 접지력이 커지면 타이어의 마모도 커지겠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자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코너링 시 안정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프레스티지로 가야 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디지털 사이드미러 같은 사양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사용보다는 주행거리를 길게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AWD 옵션 가격인데요. 아이오닉5와 EV6의 AWD의 가격은 282만원으로 동일한데 반하여 GV60인 경우 두 차종에 비하여 178만원이 더 비싼 469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페이스 커넥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모터의 출력과 토크가 거의 같고 동일한 전시장에서 동일한 카마스터가 동일한 차종을 판매하는데 단지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차별화를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페이스 커넥터는 2021년 GV60에 최초로 적용된 사양으로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지문으로 시동 거는 최첨단 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GV60 측면도인데요. B필라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디테일로 보면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현관문에도 안면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편리함을 도모하고 범죄에 대비하는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제원표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EV6 에어가 아이오닉 5에 비해 220만원 비싼데 이것은 배터리의 용량 차이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력과 토크인데요. 마력, 그러니까 출력은 대체로 최고 속도를 담당하고요. 토크는 순간 가속 성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사륜구동은 전륜의 약 30%, 후륜의 70%의 출력을 배분합니다. 여담입니다만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에 나온 차들은 정말 못 달렸어요. 2000년대 와서 터보 차저라든가 전자제어 기술이 발달하고 금속 품질이 많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차가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크보다 출력을 중시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차가 잘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토크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차종 모두 출력이 비슷하고 토크는 같습니다. 만약 이 세 차종 중에서 토크가 5kg 중 미터 차이만 나도 저는 마력과 관계없이 토크가 높은 차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전기차의 초기 가속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둔턱이나 굴곡 많고 도로폭도 좁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력보다 토크가 더
높은 차가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을 대상으로 종합해보면 코나 EV, 아이오닉 일렉트릭, 포터 EV인 경우 3800에서 8800 rpm 사이에서 실용 회전수 구간이 형성이 되고요. GV60, 아이오닉 5, EV6는 4500에서 9000 rpm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 rpm 이상을 못 쓰고 있는 거죠. 10,000 rpm 전후 실용 회전수만으로도 실생활에서 생활주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죠. 가솔린 엔진의 경우 5500 rpm에서 최고 출력이 형성이 되고 토크는 그보다 낮은 4000 rpm 전후에서 최고 토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인 경우 초기 최대 토크가 일정 토크 영역까지 지속되다가 출력이 최대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토크는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행거리와 보조금 관계입니다. 보조금의 기준은 보급형 차량, 다시 말해 차량 가격표상 기본 가격을 말합니다. 정리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5 익스클루시브 AWD 롱 레인지인 경우 5,263만원, GV60 5,990만원, EV6 5,469만원으로 아이오닉 5와 EV6인 경우 5,500만원 미만, 엄밀히 말하면 5,49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고요. GV60인 경우 5,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50%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보조금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금은 크게 국가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비인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고요. 지방비인 경우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한번 볼까요? 승용차인 경우 700만원으로 전국이 동일하고요.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죠. 1톤 미만 소상인 경우 1,400만원, 수소차인 경우 2,250만원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인 경우 서울은 200만원, 경기도는 300에서 500만원, 경상북도인 경우 최고 1,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아마도 여기가 울릉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소차 승용인 경우 서울은 1,000만원, 경기도는 최고 1,7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 지역에서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할 때 국비 700만원에 지방비 200만원 더해서 총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택시인 경우 여기에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1톤 미만 소형 전기 트럭인 경우 국비 1,400만원, 지방비 평균에서 약 600만원 더해서 2,000만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조금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부동 방식, 주행거리, 휠 사이즈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청정지역이나 지방 군소 도시일수록 보조금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원 비교를 보겠습니다. 차량 중량 면에서는 GV60이 2095kg으로 아이오닉 5와 EV6에 비해 55에서 65kg 더 무겁습니다. 실내 용적은 EV6와 GV60이 서로 비슷하고 아이오닉 5가 5.9 입방미터로 가장 크게 나오는데 실용성 면에서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견상 GV60이 EV6에 비해 더 가볍고 실내가 좁게 느껴질 수 있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CUV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과 더 많은 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렁크 용적 역시 EV6와 GV60이 서로 비슷하고 아이오닉 5는 589리터로 세 차종 중에서 가장 크게 나옵니다. 실내 용적과 트렁크 용적은 실축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 비교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용적의 단위는 제조사의 오랜 관행인데 리터 또는 입방 센티미터로 표시하는데요. 1리터는 1000 입방 센티미터에
기인합니다. 트렁크 용적의 높이는 2열 시트의 등받이 높이를 기준으로 실축한 것입니다. 휠 사이즈는 세 차종 모두 같고요. 휠 베이스는 아이오닉 5가 3m, EV6와 GV60은 2.9m로 같습니다. 휠 베이스가 크면 최소 회전 반경이 커지는데, 이 최소 회전 반경이 커지면 실내 공간이 넓어지고 직진 안정감이 다소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유턴이나 회전 시에 한 번에 못 돌고 두 번 꺾어야만 돌 수 있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스터 띠띠빵빵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